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진행하게 된 진흥명 신경공학 연구실 소속 이준석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발표드릴 논문은 Region Specific Changes in Brain Activity and Memory After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Therapy in Obstructive Sleep Apnea, A Pilot High Density Electroencephalography Study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슬립 저널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인트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OSA, 즉 이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이 수면무호흡증이 일부 환자들에게서 신경행동 기능과 기억력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수면무호흡증의 중증도와 이러한 기능장애와의 관련성이 일관되지 않아 바이오마커 개발이 좀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OSA 환자가 정상인 대비해서 더 큰 델타 세타 파워를 보이고, 이러한 패턴이 졸음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NM 수면도 중 그 서파, SWA 슬로우 웨이브 액티비티, 즉 서파가 감소하지만 선행 연구들에서는 감소한다는 사람도 있고 증가한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 하이 덴시티 EEG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와 동시에 그 CPAP 즉 양압기를 이용한 치료가 뇌의 그 리지오널, 즉 그 지역적인 국소적인 이제 회복을 유발하는지, 또 신경 행동 기능이나 그 기억력 회복과도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없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는 따라서 그 하이 덴시티 EEG를 사용해서 양압기를 이용한 무호흡증 환자의 치료 전후 EEG를 비교해서 그 EEG의 그 레지오널 회복 및 그 비헤이비어란 신경 행동 기능이나 기억력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11명의 수면 무호흡증 환자가 참여했으며, 이 AHI라고 해서 그 수면 호흡 장애 지수가 이제 15가 넘는 모더레이트 시비어 환자를 모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프로토콜은 아래와 같은데, 피험자들은 병원에 5시에 도착해서 이제 저녁 식사를 진행하고 5시 반부터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설문조사는 이 다음과 같이 4개를 진행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 졸음 척도, 그리고 수면의 질,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관련, 그리고 불면증 관련된 이 설문 4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이제 수면은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총 8시간 취하게 되며, 수면 다음 검사를 함께 진행하여 이때 그 하이 덴시티 EEG를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신경행동 기능과 기억력을 파악하기 위해 수면 전후로 간단하게 이 태스크를 진행하고, 본 과정을 이 위의 과정을 총 2번 진행하게 되는데,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 그리고 3개월 동안 이 CPAP 양압기를 이용한 치료를 진행한 뒤에 또다시 한 번, 이렇게 동일한 실험을 한 번 더 진행하게 됩니다. CPAP 치료는 수면 전문가로부터 치료받았으며 주 3회 정도 대면 혹은 전화로 치료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수면 중 취득한 이 하이덴시티 EEG 데이터는 256개의 채널에서 500Hz 샘플링 레이스로 취득되었으며, 0.3에서 70Hz 밴드패스 필터링과 50Hz 노치 필터링을 적용하였습니다. 이후 데이터 전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는데, 우선 이 프라나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고, 세미 오토매틱 프로세스를 통해서 아티팩트와 이제 어라우젤, 즉 각성이 발생한 구간을 추출하고, 이 추출된 구간을 매뉴얼리하게 확인해 가면서 이제 제거를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매뉴얼리하게 제거된 배드 채널은 인터폴레이션을, 즉 보관을 해서 이제 대체되었으며, 이 과정이 모두 완료된 뒤에 CAR을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이제 전처리된 데이터는 FFT를 통해 다음과 같이 6개 주파수 대역에서 주파수 파워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은 신경행동 과제인데, 본 과제의 경우 설문이 끝나고 6시에 진행하였으며 간단하게 3개의 태스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3개의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터 캔슬레이션 테스트, 즉 이제 글자를 삭제하는, 최대한 빠르게 글자를 삭제하는 이 어텐션과 관련된 태스크와 이 스트룹 태스크, 그리고 그 워킹 메모리에 관련 있는 투백 테스트, 이렇게 3개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메모리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수면 전후로 2번 진행되었으며 2개의 메모리 태스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의 경우에는 디클러레이티브 메모리로 32개의 그 단어 쌍을 암기하는 태스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수면 전에는 암기랑 테스트를 함께 진행하였으며 총 3번 반복해서 진행하였고 최종 결과는 그 마지막 트라이얼의 결과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이제 10시부터 6시까지 수면을 취한 뒤에 수면을 취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고 기상한 뒤에 1시간 뒤가 지난 후 이제 그 전날에 암기했던 이 단어쌍에 대해서 테스트만을 한 번 더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오른쪽과 같이 아침에 진행한 테스트의 정확도를 전날 진행한 테스트의 정확도로 나누어서 이 WP라는 하나의 지표로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시듀럴 메모리의 경우에는 이 모터 시퀀스 태스크를 진행하였는데 사실 이게 그 왜 메모리 태스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단순하게 그냥 화면에 제시된 5개의 숫자 배열, 아래 예시와 같이 이 5개의 숫자 배열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태핑하는 태스크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태스크 역시 수면 전으로 2번 진행하였으며 수면 전에는 이 12블럭을 진행한 뒤 마지막 3개 블럭의 결과를 평균하여서 최종 결과를 사용하였고 수면 후에는 기상한 뒤에 1시간 뒤에는 이제 그 6개의 블럭을 앞서 나왔던 12개의 블럭 중에 이제 6개의 블럭을 랜덤하게 선택해서 재테스트하였고 처음 3개의 블럭의 결과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재테스트하는 것 때문에 이제 메모리인가 싶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 재테스트한 결과의 경우에는 첫 번째 그 시작하고 나서 처음 3개의 블럭을 평균하여서 최종 결과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 결과들 역시 마찬가지로 아침 결과를 저녁 결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여 동일한 지표를 통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먼저 설문지 결과에 대한 테이블을 통해 이 양압기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였을 때 이 지금 통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제 불면증에서 이제 통계차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양압기를 통한 치료가 불면증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다른 설문조사, 우울증이나 아니면 스트레스, 불안, 그리고 수면의 질과 같은 설문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 아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PSG,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 도출한 이제 수면 정보들인데 전반적으로 양압기 치료를 진행하였을 때 이 NREM 수면 비율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반면에 이제 REM 수면 비율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흡 장애 지표는 크게 물론 이제 무호흡 같은 걸 이제 양압기를 통해서 호흡을 원활하게 해주게 하니까 이제 호흡 장애 같은 이 지표들은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 CPAP 이후 리지오널 리니지 파워 변화 결과입니다. 여기서 검은색 점들은 다중 비교에 따른 커렉션, 즉 FDR이나 봉페로니 같은 커렉션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 단순하게 1대1로 비교했을 때 0.05보다 작았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점들을 나타내고 커렉션을 진행하였을 때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채널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 NM 구간을 통으로 본 게 아니라 M2랑 N3로 구분하여 비교를 한 결과입니다. 먼저 N2에서는 어떠한 대역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시그마 대역에서 이 회색점으로 이 프론탈에서 센트럴 사이에 이렇게 군집을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회색점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픽값 여기 SNPM이라고 해서 Statistical Non-Parametric Mapping Suprathreshold라는 이 SNPM 으로 도출한 픽값이 이제 0.1보다 작은 경우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제 양압기 치료를 받았을 때 이 부분에서 시그마 파워가 감소하는 막 감소했다 확실히 감소한다라는 통계적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N3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감마 대역에서 이렇게 하얀 점이 찍혀 있는데 이 하얀 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그 클러스터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P값이 0.05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마 대역에서는 이제 양압기 치료를 받았을 때 이 센트럴에서 페리어탈 이 부분의 감마 파워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델타에서도 이 페리어탈 부분에 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N3에서 보이는 감마 대역의 차이에 대해 저자들은 깊은 수면 중 감마 파워의 회복을 시사하며 수면 중 기억 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제 양압기 치료를 하였을 땐 감마 파워가 증가하게 되고 이게 이제 그 수면 중 감마 파워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델타 대역에서의 차이는
양압기 치료를 통한 회복을 시사하며 기억력 향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선행 연구에서 수면 무호흡증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이 델타 대역의 파워가 현저하게 낮은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경향이 이 페리오털 부근, 즉 지금 이 두정엽 부근에 만성 손상을 발생할 수 있기에 델타 파워의 증가, 즉 이제 수면 무호흡증 환자가 정상인보다 델타 파워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양압기 치료를 하였을 때 증가한 이 델타 파워가 좀 치료에 효과일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N2 대역에서의 차이는 이 시그마 대역을 슬로우와 패스트로 나누어 진행하였는데, 이 슬로우 같은 경우에는 11에서 13Hz, 패스트는 13에서 16Hz로 나누어 비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결과를 보면은 이제 패스트에서는 아까 회색점이나 하얀 점처럼 이 군집을 이루어 비교를 하였을 때 유의미한 군집은 없었는데, 이 슬로우 구간에서는 이렇게 센트럴에서 프론탈 이 사이에 이제 하얀색으로 군집을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이제 양압기 치료를 받았을 때 좀 이 시그마 파워가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 해당 결과 역시 선행 연구에서 무호흡증 환자가 해당 대역에서 정상인 대비 더 큰 파워를 가졌기 때문에 양압기 치료가 이 파워를 감소시켜 좀 치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무호흡증 환자가 정상인 대비해서 이 시그마 파워가 크기 때문에 무호흡증 환자를 좀 치료하려면은 이 파워를 낮춰줘야 되는데, 양압기 치료를 하였을 때 이 시그마 파워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좀 무호흡증이 치료가 되지 않았을까,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넌넨 구간에서 앞서는 이제 레지엄널별로 이제 분석을 하였고, 지금 이제 글로벌로 비교를 하였을 때는 유의미한 차이는 따로 없었으며, 램 구간은 이제 레지오널이나 글로벌이나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 결과는 레스팅 웨이크 결과인데, 이 레스팅 웨이크 같은 경우에는 수면 전 저녁 시간과 수면 후 아침에 촬영한 이 ECU 데이터의 결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PM은 저녁을 의미하고 AM은 아침을 의미합니다. 해당 결과에서는 이 저녁 시간에 EO 구간의 델타와 이 아침 시간에 EC 구간의 세타, 그리고 이 저녁 시간에 ECEO 모두에서 나타나는 감마 대역에 이제 회색점이 찍힌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모두가 양압기 치료를 받았을 때 파워가 감소하는, 지금 파란색이기 때문에 파워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해당 결과에 대해 저자들은 이 델타와 세타 같은 경우에는 선행 연구에 빗대어 이제 부분적 좀 회복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즉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면 무호흡증 환자가 정상인보다 이 델타나 세타 파워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단점인 크게 나타나는데, 이를 이제 좀 양압기 치료를 통해서 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좀 치료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본 논문에서 이제 저자들이 이 감마 대역에 대한 해석은 따로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 감마 대역 같은 경우에는 앞선 N2, N3 결과에서는 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 레스팅 웨이크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서 이게 좀 상반되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다음 결과는 이제 행동 결과이며, 어텐션, 워킹 메모리와 같은 신경 행동 결과와 이 메모리와 관련된 결과입니다. 우선 해당 테이블엔 없지만 어텐션, 그리고 이제 스트로브로 통한 익스큐션, 그리고 워킹 메모리와 같은 신경 행동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메모리에서는 좀 이제 양압기 치료가 이 adjust p-value, 즉 커렉션을 진행한 뒤에 p-value를 기준으로 큰 효과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시퀀스 태스크, 즉 이 5개의 숫자를 빠르고 정확하게 누르는 태스크에서는 양압기 치료 후에 이 퍼포먼스가 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논문을 읽으면서 우선적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양압기 치료가 실제 무호흡증뿐만 아니라 이의지 패턴과 인지 능력의 개선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최초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이 노벨티가 있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채널 간 유의미한 차이를 비교할 때 이게 다중 비교이기 때문에 커렉션을 진행하게 되면
통계차가 어느 채널에도 나오지 않으나 이를 이제 그냥 단순하게 통계차가 안 난다가 아니라 그 클러스터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해석을 진행한 부분도 매우 좋다고 생각이 되었고, 이러한 부분은 좀 공부를 더 해보고 좀 활용해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 클러스터가 정확히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고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한 가지 좀 아쉬웠던 점은 이 레스팅 웨이크에서 아까 제가 좀 상반된 결과라고 말했던 이 감마 대역에 대한 해석이 없는 점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또 이제 본 논문의 저자들도 언급하였으나 그 피험자 수가 더 많았으면 보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으나 아직은 해석에 조심스럽기에 더 많은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추후 후속 논문으로 보면은 한 번 더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BMC 바이올로지라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으로 Waking Experience Modulated Sleep Needs in Mice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의 경우 제가 이제 ITLC 과제를 진행하면서 쥐에게서 EEG 데이터를 측정하여 활용할 예정이라 쥐 연구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는지 찾아보는 도중 발견한 문헌이라 공부하는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트로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문단에서는 수면과 각성은 강한 이 호미오스태틱 컨트롤 아래에 있으며 각성 시간, 즉 깨어있는 시간은 수면 압력의 주요 요인이라는 내용과 함께 실험실의 쥐가 러닝 휠, 즉 이 쳇바퀴를 타면 각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한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환경적인 요인이 수면의 이 호모스태시스, 즉 그 수면 항상성에 미치는 다양한 행동, 앞서 말한 쳇바퀴와 같은 행동의 영향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거의 없으며 깨어있는 행동의 어떤 측면이 수면 압력의 축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내용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언급하는데 깨어있는 활동과 수면 메커니즘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선행 연구들에선 정밀한 운동 조정이 필요하거나 신경 가속성 메커니즘을 유발하도록 태스크를 설계하여 실제로 수면과 각성의 변화가 이 진짜 각성 중 활동만 영향을 미친 건지 아니면 이제 다른 부가적인 것들이 영향을 미친 건지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단에서는 일부 선행 연구들에서 이 잘 훈련된 행동에 참여하면 깨어있는 동안 수면 요구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특히 단순하고 정형화된 행동이 수면 요구량 감소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문단에서는 본 논문에서 두 가지의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행동이 실제 수면 시간과 입면 시간 또는 EEG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는 내용을 언급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첫 번째 실험에는 8마리의 그 성체 수컷쥐를, 두 번째 실험에서는 5마리의 성체 수컷쥐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첫 번째 실험에서는 물과 음식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두 번째 음식에서는 쥐에게 주는 음식량을 좀 제한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선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EEG 및 EMG 측정을 위해 수술을 진행하였으며 EEG 전극 같은 경우에는 프론탈과 오시피털 지역에 삽입하였고 EMG 전극은 목덜미 근육 양쪽에 삽입하여 데이터를 취득하였다고 합니다. 측정된 EEG와 EMG 신호는 0.1에서 100Hz 밴드패스 필터링과 256Hz 다운샘플링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G에게 삽입한 전극이 무선 장비이기 때문에 노치 필터는 따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FFT 기반의 파워 스펙트럼을 추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버질런스 스테이트를 스코어링 하였는데 이 버질런스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슬립 스테이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슬립 스테이지를 스코어링 하는 거에서 낮 시간, 즉 깨어있는 시간까지 함께 스코어링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리하게 4초 간격으로 스코어링을 진행하였으며 웨이킹, NREM, 그리고 램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매뉴얼리하게 식사를 할 때나 뭐 물을 마실 때 그리고 그로스 무브먼트가 발생할 때와 같이 좀 아티팩트가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다 제거를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본 실험에서는 쥐의 수면을 통제하여 잠을 못 자게 하였는데 이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본 실험에서는 쳇바퀴를 탈 때와 그냥 깨어있을 때를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깨어있는 동안 잠을 못 자게 쥐가 자려고 하거나 EEG의 델타 파워가 증가하거나 이러한 좀 경향이 보이면은 뭐 새로운 물건 같은 거를 케이지에 넣어주어서 쥐가 잠을 못 자도록 유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실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험의 경우에는 쳇바퀴 실험인데, 우선 쳇바퀴는 이 적외선 빔을 사용해서 얼마나 돌았는지를 카운팅하였고, 실험날 불이 켜진 상태 마지막 3시간 동안 잠을 통제하였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밝은 부분이 불이 켜져 있는 상태이고, 까만 부분이 어둡게 불을 끄고 어둡게 하여서 이제 쥐가 활동할 수 있게 한 부분이고, 여기서 딱 불이 꺼지는 이 12시 12 기준으로 이전 3시간 동안 잠을 통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잠을 통제할 때는 쳇바퀴도 타지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불이 꺼지고 3시간 동안 두 가지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하며, 하나는 단순히 이 새로운 물건을 넣어서 그냥 잠만 못 자게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 그리고 하나는 쳇바퀴에 접근이 가능하게 해서 쳇바퀴를 타게 하는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두 개의 조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쥐, 아까 첫 번째 실험에서 8마리의 쥐가 실험에 참여하였다고 하는데, 이 8마리의 쥐가 두 개 다 진행을 한 것이며, 이 두 가지 실험은 서로 다른 날 진행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이 쳇바퀴를 도는 과정에서 8마리의 쥐 중 2마리의 쥐의 데이터에 문제가 좀 있어서 제외를 하고, 이 쳇바퀴 같은 경우에는 6마리, 일반 컨트롤 그룹 같은 경우에는 8마리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실험 같은 경우에는 터치 스크린 태스크로, 단순하게 이렇게 3개의 스크린이 있다고 하면은 이 가운데 스크린에 불을 켜서 쥐가 해당 스크린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쥐가 이 스크린으로 이동을 하면은 이 맞은편에 이게 이제 먹이통 같은 거라고 하는데, 이 먹이통 부분에 불을 켜 쥐를 유인합니다. 이 먹이통에는 이 밀크쉐이크를 리워드로 제공하였습니다. 앞서 제가 두 번째 실험에서는 이제 음식량을 좀 통제하였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리워드로 이 밀크쉐이크라는 음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쥐가 배부르면은 이 음식이 리워드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량을 통제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쥐가 이렇게 와서 음식을 먹으면은 다시 가운데 스크린에 불을 켜고 쥐가 음식을 다 먹고 이 스크린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이제 유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반복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실험은 앞서 쳇바퀴와 마찬가지로 이 터치스크린 태스크를 수행하는 조건과 단순히 새로운 물건을 통해 깨어있는 조건 두 가지로 진행하였으며, 이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쥐가 서로 다른 날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먼저 첫 번째 실험의 경우에는 이 쳇바퀴 조건이었는데, 쳇바퀴는 왼쪽 그림과 같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B를 보면은 이 파란색이 RW, 즉 쳇바퀴를 타는 조건, 여기 휠 러닝이라고 해서 쳇바퀴를 타는 조건이고, 빨간색이 EW, 즉 그냥 깨어있는 Exploratory Wakefulness, EW 조건이고, 여기 이 아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움직인 거리, 시간대별로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는데, 움직인 거리가 쳇바퀴를 탔을 때, 지금 이게 불이 꺼지고 나서 이 3시간 동안 태스크를 진행하였는데, 이 3시간 동안 RW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많이 움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빨간색 EW 같은 경우에는 이 3시간 동안 깨어있긴 했지만 움직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오른쪽 C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수면 상태를 나타내고, 넌램이 파란색, 그리고 램이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은 각성을 나타내는데, 이 두 조건 간에 휠체어를 탈 때나 그냥 깨어있을 때나 이 두 조건 간의 수면 시간의 차이는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EEG 결과인데, 여기 뒤에 있는 이 TS는 사실 이게 터치 스크린 나타내는데, 이 저자들이 아마 표기를 잘못한 것 같은 게, 이 결과는 이제 쳇바퀴 결과이기 때문에 TS 태스크가 아니라 RW, 즉 휠 러닝이라고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자체는 이제 쳇바퀴를 사용했을 때 결과가 맞고, 아마 이제 여기 오타만 발생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 프론탈과 오시피탈 모두 쳇바퀴를 탔을 때, 이 파란색 조건인 쳇바퀴를 탔을 때 세타대역의 이제 좀 파워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쥐가 달리면은 세타 파워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결과는 이제 합리적으로 도출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피규어 F 같은 경우에는 이 인면 시간을 나타내는데, 앞서 수면 총 시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인면 시간의 경우 이 RW, 즉 쳇바퀴를 탔을 때가 안 탔을 때 대비해서 유의미하게 더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쳇바퀴를 탔을 때가 안 탔을 때 대비 더 늦게 잠이 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결과를 통해 비록 총 수면 시간에는 차이가 없으나 잠에 덜 늦게 들게 하기에
쳇바퀴가 수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저자들이 언급하였습니다. 다음 결과는 EEG, 스펙트럼 파워에 대한 결과입니다. 프론탈에서는 이 휠체어를 탔을 때나 안 탔을 때 두 조건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이 오시피탈 같은 경우에는 세타 대역에서 좀 어느 정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쳇바퀴를 탔을 때 이 파란색이 RW, 즉 쳇바퀴를 탔을 때가 그냥 깨어만 있을 때의 조건 대비 이제 더 큰 세타 파워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해당 결과는 이 0에서 9시간을 베이스라인으로 계산한 결과이며 쳇바퀴 혹은 그냥 각성 조건은 수면 첫 시간 결과를 나타냅니다. 즉 이제 그 12시 이제 12부터 이 15까지는 태스크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잠이 들면은 딱 잠이 든 시점부터 플러스 1시간까지 해서 이 구간을 사용해서 분석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결과에 대해 본 논문의 저자들은 이 세타 파워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밝혀진 바는 많이 없지만 수면 요구의 더 빠른 축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주의력 수준 향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른 이 SWA, 즉 슬로우 웨이브 액티비티의 변화를 나타내며 두 조건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 즉 이 파란색이랑 빨간색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거의 동일했다고 저자들이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쳇바퀴의 경우 세타파와 입면 시간에는 관련이 있으나 이 수면의 양, 총 수면 양과 또 슬로우 웨이브 액티비티, 즉 SWA에는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이 터치스크린 실험 결과인데 터치스크린에선 이 입면 구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는 따로 없었습니다. 다만 EEG 분석에서 저주파수 대역에 큰 차이를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파란색이 TS, 즉 터치스크린 태스크를 진행할 때고 빨간색이 그냥 깨어있을 때의 결과인데 이 앞부분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제 그 SWA, 즉 슬로우 웨이브 액티비티, 이 델타 세터 대역과 연결되어 있는 이 SWA가 터치스크린 태스크를 진행하였을 때가 안 했을 때 대비해서 유의미하게 낮은 파워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시간에 따른 결과에서도 수면에 들고 초반 구간에서 큰 차이를 보이다가 이제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 초반 구간에 대한 경향은 선행 연구에서 수면 중 EEG의 SWA의 감소가 쥐의 각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기에 수면 욕구의 감소의 기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자들이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쳇바퀴에선 차이가 없었으나 터치 스크린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달리기보단 음식과 관련된 행동이 더욱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달리기는 쳇바퀴를 달리는 이 달리기는 입면 시간을 늦추고 음식은 뇌의 SWA 저하를 유도하여 수면 욕구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발견들이 행동과 수면 간의 직접적인 연결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초 연구가 될 수 있다고 저자들은 언급하였습니다. 실제로 본 논문을 읽으면서 실험 패러다임 설계 자체를 굉장히 좀 깔끔하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다른 조건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진행을 하였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하지만 이제 좀 약간의 리미테이션은 동물 수가 상대적으로 11마리밖에 되지 13마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동물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고 추가 연구 또한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을 읽으면서 쥐와 같은 동물 실험은 아무래도 컨트롤이 좀 사람만큼 안 되기 때문에 실험 패러다임 설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특히 이제 수면 방해와 같이 본 논문에서 사용한 수면 방해와 같이 이제 고려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